3번. 여기 매각 부동산에는 서초동 1번지 토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네. 서초동 1을 기록하며 부동산 등기법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1, 2, 3번은 맞는 거고 4번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의전으로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맞죠? 차순위 저당권자 여기서는 지금 대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차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여기다가 차순위 저당권자 김강남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대위자 근저당권 대위이기 때문에 대위자라고 씁니다. 그럼 이거를 이게 차순위 저당권자라고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고 맞죠? 이 서초동 1번지 이 먼저 넘긴 박강남이가 협조를 해줘야죠. 네, 같이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팔렸을 때 그 범위 내에서는 김강남이가 박강남이가 가져와야 될 돈을 동시에 그 동시 배당의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20배당과 최종적인 결과는 똑같아야 되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김강남이가 앞선 선순위권자 박강남의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신청함으로 여기까지 맞고요. 사회는 등기, 사회는 채무자, 등기 채무자는 김서초잖아요. 네, 김서초가 내려와야죠. 박강남은 공동 근저당권자죠. 박강남이니까 여기 채무자로 오는 게 아니고 채무자는 김서초죠. 김서초 그대로 내려와야죠. 서초로 2번지. 네, 그러니까 박강남의 그 이름과 지금 박강남의 주소죠. 서초로 2는 이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김서초 걸 갖고 와야 됩니다. 김서초하고 서초로 1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공동저당 대위등기 신청 시 부동산 규칙에서 정한 일반적 첨부 정보 외에 규칙 138조 말하는 거죠. 배당표 정보 첨부해라. 네. 국민주택 채권 최고에 관계없이 공동저당 대위등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법만 알고 규칙을 모르면은 이거를 그 답안에다가 예를 들면 등기 서류가 아니라 논술이었어도 이거를 빠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등기법 조문과 규칙 조문은 같이 쌍쌍으로 짝지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이걸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법전 바로 찾아가지고 이걸 적어야죠. 그래서 배당표는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동시배당 그 가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먼저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배당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며 국민주택 채권은 관계없이 매입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그 소유권 이전하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랑 그 다음에 그 이전되었을 때랑 근저당권 설정 이전 그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죠. 소유권 보존 이전, 그 저당권 설정 이전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건 저당권이 그러면 지금 1번 근저당권 대위하면서 저당권이 그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이건 실질적인 저당권 설정이 아니죠. 그냥 그 박강남의 권리를 그 이 동시 배당의 경우를 저기를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김강남이가 대신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김강남이가 여기다가 진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개포동 1번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이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판례를 갖고 왔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배당이 소송이 확정된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만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공동저당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객관식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걸로 보아서 출제자가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경 써서 등기부까지 직접 갖고 와가지고 빈칸까지 뚫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낼지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한 그 흔적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이거를 내용과 등기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은 이게 당초에 뭐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건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막 엉뚱한 내용들 여기다가 막 저기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 논술과 서류 2차 준비해야 된다. 23번 지역권 등기.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나봐요. 승역지와 요역지에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야 된다. 조문이죠 이거는.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이렇게 할 때는 왜 다음 각 구성을 기록해라. 이렇게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다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하면서 요역지가 어딘지 이렇게 적어주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역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승역지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한다. 맞는 거.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소유자 아니어도 그 땅 위에 요역지가 그 역을 필요로 하는 곳이죠. 그 필요로 하는 곳인데 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유자일 수도 있고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그 땅 위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지상권자도 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옆에 승역지의 땅에 그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릴 필요한 혜택이 그 길을 통한다든지 그런
그 지역권 그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죠. 지상권자도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 유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 등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쵸? 만약에 이렇게 소유자 아닌 지상권자도 있는 상황에서 지상권자도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그 옆에 승역지의 땅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 이 관계를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면은 소유자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왜냐면 지상권자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지금 소유자, 그 땅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지상권자도 똑같이 지금 이 승역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요육지의 소유자가 지 멋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상권자는, 네, 이 사람도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동의가 있음을 증명할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가지고, 네, 의사합치를 통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날릴 거면은, 네, 그렇게 해야 돼. 말소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요역지의 기준으로 합니다. 네. 신청은 승역지에다 하면서 등록 면허세는 요역지를 기준으로 하고, 뭐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네, 하지만, 네,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승역지가 아니고 요역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도 혜택을 보는 네가 그 세금 부담의 그 저기가 있죠. 수익자 부담 원칙. 네,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요역지 네가 등록 면허세를 내라. 너를 기준으로 내겠다. 승역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승역지가 왜 세금을 냅니까? 승역지는 안 그래도 지금 요역지 땅에다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지금 저기야 잘하고 착한 토지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역지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액을 한다는 거. 등기 신청은 승역지에다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구분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죠. 알고 나면 뭐 지역권 등기는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요역지 승역지부터 헷갈리고 막 그렇죠. 1, 2, 3, 4번이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나 본데,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는 할 수 있죠. 네. 지역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대지권 등기는 그 땅과 그 건물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게 대지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건물이 있는 땅이더라도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니까 건물이 있는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건물이 없는 땅인데 대지권 등기는 말이 안 되죠. 네. 건물이 있는 땅일 것인데 이 땅이 다른 토지에 승역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는 가능하죠. 네. 아파트 단지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걸어서 지나갈 건데, 뭐 또는 차를 타고 통행할 수도 있겠죠. 여튼 여기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 아파트 단지 통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 주민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 뭐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긴 한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네, 지역권 설정이랑 상관이 없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맞춰진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렸겠네요. 네,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조문은 70조에 나와 있고,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승역지에다가 신청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곁들여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 승역지에다 이렇게 등기를 했으면은 요역지에다가는 그 둘의 관계를 알려줘야 되니까, 공동 저당이 되어 있으면은 개포동 1번지와 서초동 1번지가 서로 공동 저당으로 묶여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승역지가 있으면 요역지가 이렇게 쌍쌍바로 있는 거니까 승역지 등기 기록에다가도 알려줘야 되고 요역지 등기 기록에다가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승역지에다가 아까 등기소에다 신청을 하면은 승역지에다가 먼저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도 찾아가지고, 아까 요역지 정보 여기다 같이 첨부 정보로 제공했죠. 그러면 그 요역지 등기부 찾아가지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지금 요역지가 어떤 승역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 정보가 들어가겠죠. 지체 없이, 네, 통지해야 된다. 등기관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그 권한 내에서는 유효하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네. 유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존속권 기한 범위 내에서는 유역의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승역지의 경우에도 요역지의 경우에도, 유역지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로서 나도 혜택을 좀 봅시다. 승역지 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승역지의 지상권자면은 혜택을 좀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승역지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유자가 원래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인데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 지상권자도 반대로 이번에 등기 의무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상호 대칭으로 지상권자도 소유권자랑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 지역권 등기의 특성이니까. 네. 지역권이라는 건 그 땅 위를 통행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게 하는 거죠. 지역권 등기라는 게. 그래서 지상권자가 같이 이렇게 소유권이랑 중요하게 포함이 되죠. 등록 면허세는 요역지의 과세표가 납부하고 혜택을 보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